국립전주박물관과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제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년 전주영화아카데미 특강 시간을 유능하신 영화계 관계자님들 모시고 특별히 소중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전주영화아카데미를 주최해 주신 국립전주박물관 홍진근 관장님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 라아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불구하고 객석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들을 해주셔서 주최 측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화아카데미 특강의 첫 번째 강사님으로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을 모시고 영화와 나의 인생 스토리란 주제로 약 50분 정도 아주 의미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멋진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배우이신 이순재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강 시간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단체 기념사진이 있으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촬영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이순재 선생님을 모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어저께 이 서울은 아주 장마비가 비바람이 아주 모지게 쳐가지고 물에 잠긴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전주는 뭐 비도 많이 안 오고 오늘 아주 화창한 전주였습니다. 오늘 아주 이 폭염들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그랬는데 특히 몸에 유의하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목을 보니까 뭐 영화나 인생 스토리 같은데 잘못하면 이 개인의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자랑을 하지 않고 여기 지가 수상한 리스트를 보니까 대종상도 없네요. 방송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생을 해왔어요. 왜냐? 이 우리 때는 이 직종은 집안의 90%가 반대하는 직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이 천직으로 좋은 직업은 뭐냐? 판검사 되는 거, 의사 되는 거, 대학 교수 되는 거, 그 다음에 은행원 되는 거, 이게 상위 좋은 직종이고 우리 직종은 이건 백정이나 화력에 비슷한 종류로 인식이 됐던 그런 직종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 공연의 역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미 도고아 때부터 가부키라는 무대 형태의 공연 예술이 있었고 중국은 경극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자체가 전혀 없었던 나라예요. 불행하게도 전부 한일 합방하고 일본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계도 우리 영화계 개척자 우리 나올기 선생 그 다음에 윤봉춘 선생은 바로 이수정 씨의 아버님입니다. 이 양반들이 저 함경도 변방 도망가면에서 영화를 찍기 시작했던 게 그 다음에 초기 영화라는 거는 사실 나올기 선생의 아리랑 같은 거 보게 되면 좀 민족적 저항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철저한 일제 통제하에 영화를 찍다 보니까 제대로 길을 피지 못하고 그것도 이제 2차 대전 후기 거의 와가지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해방 후에 한국 영화가 이제 하나 둘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그래도 괜찮게 내용 있는 영화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기술적으로나 대단히 허술한 영화였어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교 때 대학생 때 대학생들이 영화 선양할 수 있는 조건은 별게 없었습니다. 다방에 들어가도 무슨 꼭 유흥음식 좀 들어가고 얼굴이 빨개질 때예요. 결국은 돈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좋은 영화 보는 겁니다.
이거 좋은 영화라는 걸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전후 해방 후 그다음에 6.25 후에 제가 54학번이니까 6.25 후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우리 나라의 외화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이태리 영화, 불란서 영화, 그 다음에 영국 영화, 미국 영화, 독일 영화가 조금 나중에 양철부 같은 거는 명작이 들어왔지만 좀 전후 전쟁 후이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이태리 영화들입니다. 소위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 그게 뭐냐면 전후에 폐허 가운데서 찍어졌던 영화들이 이동찬 흡사 리어가에다 끌고 찍은 로드무비식의 영화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비토리오 데시카, 로버트 로레스로니, 피에트로 지엘미, 그다음에 뭐 페로니 같은 이런 대거장들의 영화 전부 예술 영화입니다. 그걸 봤을 때 이 참 좋은 영화들이다 이런 생각을 보고 그걸 선정을 했고 또 우리 때는 좌석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가 마음에 드는 영화는 하루 종일 앉아서 볼 수가 있어요. 자리만 안 뺏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란서로 넘어가면 30년대 40년대 거장들의 예술 영화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주장 디비베나 마르셀 카로네, 로넬 크레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영화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 영화학들이 좋아하는 고다루, 장듀 고다루가 20대 찍은 소위 전후 뉴벨버그 영화들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면 물론 이제 영화를 전문으로는 대작 저 감독 데비트리네 닥타지바고나 아라비아 로렌스 기타 대작들만 찍는 그 감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캐롤 리드라고 우리나라 제3의 사나이 혹은 또 심야의 탈주 이런 그 영상 유지의 영화들이 명장들 영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렌스 올리비어를 중심한 셰익스피어 영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마음에 드는 영화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영화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번 보는 게 상식이고 그 어느 날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그 아마 일요일쯤 됐을 거예요. 마침 그 저기 충무로 입구에 스칼라 극장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거기서 로렌스 올리비어 햄릿을 하더라고요. 그 햄릿 하게 되면 뭐 명대사가 바로 산후자 중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김동원 선생님이랑 다 그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봤는데 그게 이제 이 셰익스피어 작품은 전부 이 일종의 시극입니다. 버스플레이기 때문에 연극상에도 읊어졌게 됩니다. 제가 연말에 리어왕을 3시간 10분짜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전부 읊어졌게 됩니다. 근데 그 투비와나 투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봤더니 우리 뭐 저 영화 전문가도 아니고 학생이 신문을 봤는데 소름이 쫙 돋는다. 그 읊어졌게 되는 거 이게 완전히 예술이에요. 야 저건 예술이다. 근데 우리 딴따라 시절이 우리 시종이 딴따라 때 그 내가 조사를 해봤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이미 영국에서 서 로렌스 올리비어예요. 자기를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그 예술가들한테 준 자기는 나이트 자기 때 세습은 안 되지만은 개인의 명예입니다. 대중음악으로서는 비틀즈 하나가 유일하게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은 국가에 대한 공로로서 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서에는 직위가 당시 런던 필의 상임자가 토마스 비참이었습니다. 서 토마스 비참, 서 로렌스 올리비어 동격이. 우린 딴따라 시절이. 우리 직종을 같은 예술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술가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서예하는 사람들, 문학하는 사람들, 우리 완전히 딴따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의 90%가 반대하는 직종입니다. 장가하기도 힘든 직종이에요. 근데 왜 했느냐? 대학 멀쩡 나와서 보따리 싸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한 2년 사법 공부하면 뭐 판검사 안 되겠어요? 우리 지금 대사 함께하는 능력을 충분히 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예술성을 발견했거든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천지로 인정받고 있지만 저 경지에 도달하면 저것도 예술가다. 그리고 그 당의 국가에서 최고의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불란서의 마임의 최고의 대가 장부이 바로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알베르 까미의 희곡 페스트를 영국으로 만들자. 그래서 공동 각색한 게 계엄령이라는 작품입니다. 거기 그 페스트라는 역할은 바로 독지자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불란서의 이제 그 사상가들 실존주의 철학을 했던
사르트르나 까미가 사실은 이 막스의 자본론, 소위 막스의 자본론이 사실 일본의 경도가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지금 안톤 체홉의 일련의 작품들이 다 그걸 배경으로 한 작품들입니다만은 그 당시 레닌이 주장했던 또 실천했던 그 막스의 무산 대중들, 소위 노동자, 농민, 소시민, 이 서민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막스의 주장이었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적인 얘기입니까? 그 전제군주 밑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이 잘 사는 모든 소심이 잘 살게 하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양반의 주장이기 때문에 거기 지식인들이 다 경도가 됐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스탈린 치아를 보고서 아 이건 또 다른 히틀러구나. 그래서 일본 많은 지식인들이 도로 빠져나오고 거기서 이제 반대 입장을 치는 게 까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베스트는 바로 그걸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 정도로 문화계에 대영향을 미친 작품이고 마임의 세고적인 추억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마르셀 마루스라는 친구가 와서 마임을 해가지고 마치 마르셀 마루스가 마임의 대가점이었는데 장르이 바로의 똘마니 중에 똘마니입니다. 그 계엄령 초연 작품을 때보면 저 끝머리 이름이 있어요. 시체 갖다 버리는 친구. 대사 한마디로 이게 자기 스승한테 배워가지고서 한국에서 저 마임 시연을 했었는데 뭘 잘했죠. 근데 나중에 내가 다른 자료 터서 봤더니 이 마르셀 마루스가 보통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리옹에 살고 있었는데 유태인 청소년들 거의 100여 명 이상을 스위스로 망명을 시켰어요. 알프스를 넘어서. 그걸 주도했던 친구예요. 그런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뭐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과가 이 철학과인데 사실 그 전년도에 53학년 때 그때 제가 피란을 대전 내려가서 대전고등학교에서 이제 청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학 시험 보는데 점점 그때부터 철학과를 갔으면 들어갔을 텐데 우리는 정치학과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정치학과는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이 높은 학과입니다. 가서 보기적이 떨어졌지. 남의 학교 가서 어깨너머로 공부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골방에서 있다가 또 오길 2차 산전 보지도 않고 또 거기 가려고 그랬더니 또 떨어질 것 같아서 헐솔 좀 그래도 서울대학 들어가야겠다 해서 낮추고 한 데가 철학과예요. 근데 어떻게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갔더니 그 당시 우리 대학의 최고의 석학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우리 그 고건 총리 아버님이었던 고영문 박사, 칸트 철학의 대가입니다. 우리 주임 교수였어요. 그 다음에 해겔 철학의 대가 박종호 박사, 이 양반의 그 변증법 강의 같은 걸 한 8년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각 대학의 강사 조교로 참여했다가 다 못 들어서 그 시간 되면 가방 들고 와서 청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명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6개월 당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피난내다가 고등학교 시절이 날아가 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청춘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4년 동안 이 양반들이 최치만 열심히 맞고 나와도 되겠다 하고 열심히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서 연구도 하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대학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좋아해서 진짜 한국 영화에 좀 참여하지 그랬어 이런 말도 하는데 그 당시 우리가 그 외화로 봤던 기술적인 수준이나 또 예술적 높이로 봤을 때 한국 영화는 아직도 거기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좀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우리 안목으로는. 그래서 또 학생이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뭐 신인 배워보고 싶을 때 갈 수도 없고 가봤자 또 떨어질 걸 뻔한 거고 왜 키도 적고 그렇게 눈에 띄게 뭐 신성이처럼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 직업 극단에도 좀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우리나라 직업 극단은 메이저가 둘이었다. 하나는 우리 대학 선배들이 하시는 신협이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한국 연구의 이제 개척기서부터 중심을 잡아준 극단입니다. 우리 이해랑 선생, 김동원 선생, 장민호 선생, 백선 선생 양반들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한국 연구의 전통을 이어온 거기서 끼어들어라고 그랬더니 안 붙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 그 양반들이 40대가 되니까 장신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우리 붙일 이유가 없다고. 그래도 단역으로 개관 출연을 군대 오기 전에 한 2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영화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연극하다 보니까 연극이 자꾸 빠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연극을 한 10여 년인데도 출연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내가
56년도에 처음 지평선 넘어는 저기 뭐 나왔습니다만 그 연구에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출연하고서 출연을 받은 게 7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을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공연 끝나고 나면 누구 빵 하나 사오는 사람도 없고 꽃다발도 없고 문 앞에 나오면 그냥 눈을 펄펄 했는데 아무도 반기는 사람 없고 그런 직종이었어요. 또 여성만 게 거의 없었고. 왜? 여성들이 처녀들 외에는 주부들은 극장 영수는 조건이 못 돼요. 영화관도 그랬어요. 왜냐면 자, 밥 해야지, 애 학교 보내야지, 빨래 해야지, 시부모 공양해야지, 애 학교에서 데려와야지, 신랑 오기 전에 저녁 준비해야지, 언제 나와? 그러니까 거의 지금은 우리 연극에도 60% 이상 여성 관객입니다. 고급 인력들이 그 당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가 5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스타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신영균 선배, 최무령 선배, 김진규 선배, 그 다음에 뭐 우리 허장강 씨 뭐 이런 조충진들이, 그 다음에 이 악극단들이 이제 거의 지방공연에서 망하다 보니까 거의 다 영화계로 다 진출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황해, 장동희, 허장강 이 양반들 다 악단 출신들이. 그게 6.25 전에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작품 하나가 피아버리는 작품이에요. 그건 노경희 씨하고 김정희 씨가 출연한 피아버리는 그 지산 빠지산들 얘기인데, 근데 그 당시도 아주 최고로 평가받았던 우리 국산 영화지만 그때부터 그 이광천 감독이 주도하면서 슬슬 한국 영화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0년대 들어서 이 신성일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신필름을 통해서 나옴으로써 그 다음에 한국 영화의 청춘 영화 붐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 세대를 풍미했었는데, 저는 이제 56년대 텔레비전이 생겼지만은 59년대 저 종로네거리에서 텔레비가 불이 나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61년도에 5.16 이후에 KBS TV가 시작됨으로써 처음 첫 출연한 게 저예요. 그 나도 인간이 되었다는 개국 특집 프로에 출연하는데 그건 왜 갔느냐? 가난한 연극제인데 가서 다 텔레비를 접수해서 버렸어요. 왜? 연극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용돈에도 얻어 쓰려고 간 거예요. 그 KBS에 출연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가 간 다음에 이제 기생을 뽑기 시작한 게 일기생, 이기생. 일기생이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 전주 출신의 김혜자, 그 다음에 정혜선, 지금 둘 남아있어요. 남자는 한 명도 없고, 박병호라고 정혜선 남편이었던 친구는 저기 지금 남해가 있더라고요. 앉아서 쭉 말라가지고 요새 화면 보는 게 쭉 말랐더라고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영화,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이제 TBC가 64년에 상업방송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일부가 이제 전속배우로 거기 발탁이 돼서 가는데, 그때 우리가 텔레비에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영화에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가 출연한 영화에서 가장 하나의 그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작품이 초연이 된 작품입니다. 그 정진우 감독이 이제 연출한 작품인데, 저하고 신성일이하고 남정립하고 셋이 한 작품인데, 그때 좀 물론 주인공은 신성일이고 제가 이제 조연이지만은 둘이 상대하는 역할이에요. 그때 반포가, 지금 반포 아파트는 거기가 갈대밭이었어요. 거기서 치고받고는 장면을 찍고, 그런데 내가 가난한 화가 역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인상이 백했던지 그다음부터 이제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 자, 텔레비 한 풀어가지고 식생활이 안 돼요. 텔레비를 해도 영화도 한 풀어가지고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겹치기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저도 한참 바쁠 때는 5-6편 영화를 동시에 계약하고 찍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신성일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저 출연하는 배우들의 조건이었으면 몇 조의 돈을 벌었을 거예요. 거의 수백 작품을 했는데도 말년에 역시 돈이 없어. 아쉽게 세상을 뒀어요. 나도 평생 했지만 2층짜리 빌딩 하나 없습니다. 전부 그런 시절에도 시작한 사람들이. 그 왜냐면 일본은 정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술성 강조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그나마도 스타가 되니까 돈 좀 벌 수 있고, 그 당시 괜찮았으니까 무스탕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통일성은 뭐냐면 예술성이다. 영화의 예술성, 이걸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상당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시작하면서 찍다 보니까 영 한 100여 편 찍었어요. 100여 편 찍었는데 대종상을 못 탔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 문학에 좀 이제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분파작용의 요인들이 남아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텔레비 탤런트가 대거 영화에 참여하다 보니까 조연급들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비는 이미 그 당시면 동시녹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내 대사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영화는 거의 80%가 성우가 대신 녹음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대 중반쯤 됐더니 일부가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 텔레비 탤런트가 대거 영화에 참여하니까 우리 자리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앞으로 텔레비 탤런트 텔레비만 하고 영화만 합시다. 내가 배우 옆에 이사할 때예요. 이사해서 논의가 된 거예요. 그 투표를 해가지고 내 기억 숫자를 기억하죠. 11대 3을 우리가 졌어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배우의 조건이 텔레비 조건과 영화 조건과 연극 조건이 다르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어. 배우는 다 해야지. 어떻게 영화만 하고 텔레비만 하고 연극만 하냐 이게. 이런 후진적인 발상을 왜 하느냐. 어디 얼마나 가는지 봅시다. 난 텔레비에 갑니다. 1년도 안 돼서 부르더라고요. 그런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문학의 인식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결국 뭐냐. 이 발전하는데 장애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대종상 시상식을 하는데 장관이 그때 와서 대상을 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장관이 참여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위탁을 해야 할 텐데, 그래도 장관을 불러야 권위가 있었다고 해서 장관이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바로 내 고등학교 선배가 장관이었었는데 쭉 부르더니 대표 수상 아무개 하고 쭉 가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날 만났어요. 형님, 이 영화계는 각자 소속과 분야가 다 다른 사람들이요. 다 독립적인 분야들이요. 새마을운동이 아니야. 그걸 각자 줘야지 왜 한 사람한테 대표상 하는, 이건 이 영화계에 대한 모욕이고. 근데 야, 청와대에서 빨리 오랬는데 어떡하냐. 그럼 오질 말아야지. 이게 우리 영화계 현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가서 부탁을 한번 좀 들어주시오. 근데 그건 얘기하지 마라.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들었는데 A가 주장하는 테마와 B가 태우는 데는 전혀 반대다 이게. 내가 어느 편을 들으냐. 처음부터 이것들은 아니라고 지도했던 얘기예요. 이게 한국 영화 초기 발전에 상당히 장애 요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화진흥공사 좀 만들어 놨어요. 박통 때 한국영화진흥시키 했다고. 그래가지고 개인 프로덕션에서 메이저 프로덕션을 만들어준 겁니다. 한 10여 개의 메이저, 뭐 태창이다, 무슨 저 합동이다, 연방이다, 뭐 쭉 메이저 내가. 그건 뭐냐? 소위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적 의지입니다. 그래서 진흥공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의무 편수로 최소한도 5편의 영화를 찍어라. 그러면 10여 개의 회사를 최소한도 50편, 60편의 한국 영화가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영화진흥책으로 사실 권장하는 상황에 거기서 그 편수를 다 마련을 외화 수익 고탈 주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외화 수익 고탈이 뭐냐면 외화 좋은 영화 성분 대박이 나니까 또 운 좋으면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받기 위해서 메이저 컴퍼니를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개인 프로덕션은 그 회사의 이름으로 대명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5편을 한 메이저 극단이 메이저 영화사가 다 만들지 못합니다. 한두 개는 하청을 져버려요. 이름만 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작도 많이 나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종상 작품삼에 대해서는 거역탈 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다음부터 이제 대종상이 장사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을 타기 위해서 뒷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상을 탈만 하다가 탤런트 때문에 못한 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는 영화예요. 이게 새마을 영화입니다. 제가 그때 처음 악역을 해봤는데 상위군인이에요. 팔리병신, 다리병신, 의족지고 이러고 다니는 수정배의 역할을 했는데 이게 주연상 후보에 노미네이트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소리도 못 들었어요. 나중에 후문입니다. 뭐 우리 탤런트에 처음부터 배제된 거니까. 근데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결국 누굴 줬냐면 얼마 전에 작고한 신일용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고대 농구선수 출신인데 조수현이라고.
이 친구를 줬어요. 아라비아 열풍인가는 김선 씨 작품에.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상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예요. 대종상 특별나무 주연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학의 분야를 끌어올리고 격려하고 또 발전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바로 시상제도입니다. 상을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영화계는 수많은 상이 있었어요. 각 잡지사마다 상이 있었고 신문사마다 다 상이 있었어요. 트로피를 만들어가지고는 트로피 값 좀 주시오. 그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름을 지어야. 그리고 트로피 값 낸 이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상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 다음에 영화계 이 사이비 언론 비슷한 삼류언론사 이 영화계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좌지우지하고 되기는 거예요. 그만큼 낙후된 조건 가운데서 그래도 아카데미상 흉내를 내겠다고 만든 게 대종상입니다. 그 제일 처음에 세종문화회관 대강가에서 그럴듯하게 시작을 했는데 1, 2, 3회 정도는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타가 나가기 시작하고 오다 보니까 또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나와 있지만 우리 작년 재작년에 탄 우리 작품들 기생충이나 혹은 우리 윤여정의 조연상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더 많이 줍니다. 아니 윤여정이 누가 상을 줍니까? 거기 그 조연상 수상자였던 경쟁했던 글렌 크로스 같은 친구는 노역 배우인데 벌써 몇 번 노미네이트가 됐던 배우예요. 우리가 동무조건 줍니다. 근데 저하고 한국에서는 평범한 할멈한테 상을 준 거예요. 아카데미 조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앤서니 홉킨스라고 영국 배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보다 3살 아래더라고요. 37년생입니다. 이 친구는 영국에서 이미 탔기 때문에 이번에 뭐 날 주겠냐 하고서 영국에 자기 아버지 무덤에서 시을 꾸었었어요. 거기 수상 통보가 간 겁니다. 이게 아카데미 상이에요. 그 아카데미 상은 처음 출연한 배우도 잘하면 상을 타요. 바로 오드리 헵번,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작품에서. 그 다음에 그레이스 켈리, 컨트리 걸. 근데 평생을 톱스타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상 못하고 세상 뜬 사람이 많아요. 우리 60년대 대배우 로버트 테일러 아실 겁니다. 나이 먹은 분들은. 타이론 파워, 그 다음에 락 하드슨 상 못 탔어요. 그 유명한 헨리 폰다가 황금연못이라는 영화로 70대 마지막 타고 세상 떴어요. 딸이 먼저 탔어요. 젠 폰다가. 그게 아카데미상이에요. 우리 같으면 심통을 내서라도 한 번은 이번에 내가 조연상을 틀었을 때 왜 토지도 있고 맥장반인데 조연상을 탈 만하다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연상이 최무령 씨야. 근데 최무령 씨는 주연을 했거든요. 고종 황제와 이등 방문할 때 거의 주인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밀려버린 거예요. 그 양반이 타는 거예요. 그 주연상을 누가 타였나? 장동희 선생이 타셨어요. 근데 이 양반은 악극단 출신이지만 이 대사가 안 되는 양반입니다. 근데 대종상은 본인의 녹음이 전제가 돼요. 본인 녹음이 전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녹음이 안 되잖아요. 야, 돌격! 한마디 하고 성화가 다 넣고서 상 탔어요. 하도 심통을 부려가지고 거야. 배우협회 회장도 내가 회장인데 왜 상을 안 주냐. 거기 상을 주는 바람에 상을 타야 될 최무령 선배가 조연상 되는 게 우리가 밀려나간 거예요. 내가 최 선배 보고 그러면 형을 타지 말아야지. 그걸 뭐라고 조연상을 타고 자존심이 문제지. 우리만 밀렸잖아. 그럴 야 어떡하냐. 그래도 주는 거 받아야지 이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상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상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까 사회 권위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아카데미 트로피는 예를 들어서 내가 트로피를 타는 나 죽기 전에 경매에 붙였다. 몇백억. 상금 하나도 없어요. 오리지널 트로피 하나인데 그 트로피의 가치가 본인의 일생에 영향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트로피가 몇 개 있는데 창고에 다 쓸어버린 고철이.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영화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역경 가운데서 발전을 합니다. 발전하면서 그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텔레비가
한동안 역할을 했어요. 일본 같은 데는 신인 배우를 발탁하게 되면 텔레비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왜? 이게 동시롱을 해야 되니까 언어 훈련, 뭐 훈련 다 시켜가지고 텔레비전에서도 인기를 얻은 다음에 영화로 투입합니다. 아니면 영화에서 보통 6개월 내지 1년 동안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왜? 일본은 이미 동시농업이니까 허리도 너무 안 할 거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런 날라리 배우를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같이 하다 보면 요즘 들어요. 젊은 친구들 머리가 똑똑해져 정말 잘합니다. 이제 뭐 우리 톱스타들 생활이 조금 달라졌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저는 우리 배우들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하나는 모델 스타하고 액팅 스타. 모델 스타는 모델로 시작해가지고 광고 찍고 어쩌고 해가지고 인기 끌어가지고 영화에서 주인공 몇 작품 보다가 대박 난 친구들이 있어요. 흥행적으로 대박이야. 근데 연기력이 인정받았냐? 그건 아니다. 내가 뭐 토스트하고 드라마를 하나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전부 깡패 양아치 드라마를 하던 친구들이 돼가지고 대사가 영 품격이 없는 거라. 근데 신분이 외국어에서 대학을 나오고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에 품격이 없는 거라. 그 내가 이따 끝날 때쯤 돼서 자네 이거 끝나고 뭐 하나? 뭐 영화 찍나 뭐 하나? 아니면 어디 휴양 가나? 저 멀리 보는데 해수욕 가나? 근데 씨 웃더라고요. 돈 많지? 돈 많이 벌었지? 또 웃어. 나 바로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하나로 합쳤을 때는 금상첨화다. 모델 스타에서 액팅 스타가 겹쳐놓으면 인기도 있고 연기도 잘하는 배우다. 그 액팅 스타는 누구냐? 자네나 배용준이나 이런 배들. 그건 액팅 스타예요. 50 넘어 60 넘어 연기면 안 돼. 그 연기 가지고. 근데 액팅 스타는 누구냐? 바로 송강호 같은 친구들이다. 좀 밑바닥부터 다지고 올라와서 연기력이 꽃을 피우는 배우들. 이 친구는 평생 할 수 있다. 건강만 유지하면. 이 두 가지고 이 둘이 합치면 금상첨화다. 그리고 우리 직업의 본령은 바로 이 후자다. 액팅 스타 쪽이 모델 스타가 아니다. 예술가가 무슨 돈을 따지네.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해야 될 작품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너희들 돈 따지지 않냐. 매니저가 끼어가지고 안 돼, 못해. 이게 말이죠. 우리 출연료를 90년대 그 정도 등급제가 있었어요. 뭐 12등급 해가지고 이게 내가 1000만 원 한 번 받아온 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렇게 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다 이병헌이나 다 알아요. 우리 기생들이니까. 병헌이나 이번에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히트가 된 이 친구들 보게 되면 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 친구들이 자 광고 찍기 시작해서 광고에서 억대를 벌어라. 한국 영화가 100억대 영화가 들어오니까 출연료가 억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매니저가 붙기 시작했다. 우리 때 매니저가 없었어요. 방송국은 나오고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연출과 배우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연출가가 부탁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출연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출연합니다. 지가 형사물에서 범인을 33번 해봤어요. 왜냐면 죽은 그 허규라고 뭐 대연수가 있지만 이 친구는 저 대학교 우리 동기인데 농가대학 출신이지만 형사수첩이라는 형사물 시리즈가 TBC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수사반 그 다음에 그걸 없애고 이제 MBC 수사반장이 생겼지만 그때 첫 작품이 혼동소녀 강간치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속에도 오현경이 뭐 김성옥이 다 도망가는 거 안 하겠다고. 그거 할 리가 없죠. 다 주인공 보이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뭐야 그러니까 아 이거 할 놈이 없다 이거야. 뭐냐 바로 그거다. 그래 해도 내가 출연해 줄게. 거기서 범인 역할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범인이 맥히면 안 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를 한 3년 했는데 3년 동안에 33번의 범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배우라는 것은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한 패턴만 연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배우라는 본질은 소위 말하자면 미국의 그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미국의 무성 영화의 대배우 론 촨이를 놓고 한 얘기인데 천의 얼굴 고정을 안 하도 그래서 10개 얼굴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다. 왜냐?
이 배우의 작업이나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똑같은 작품을 계속 똑같이 찍어내는 게 아니다 이게. 그건 텔레비 드라마고 텔레비 드라마도 말로 회마다 다 다릅니다. 배우라는 거는 아무런 역할로 역할이 다 다른 개성을 하는데 그 새로운 개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연구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그것이 이 직종의 보람입니다. 항상 똑같은 걸 반복해서 뭐 그다음에 식상할 거 아닙니까? 재미없고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새로운 거에 대한 창조 이것이 바로 우리 직업의 가치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년이 벌써 한 20년 전에 꺾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술 창조하는 것은 끝이 없고 완성이 없다. 항상 새로운 창조의 도전이지 누구께 완성이고 끝이다 이건 아니다. 그 음악의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음악이 최고면 그걸로 음악의 끝이다면 전부 그걸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그 시대에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었고 슈베르트가 있었을 뿐이지 앞으로 얼마든지 제2제3의 모차르트, 베토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한 시대에 어느 좋은 배우, 명배우가 있었을 뿐이지 그 배우의 연기가 끝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상 우리가 그걸 보고 자기 걸로 응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얘기, 새로운 연기 창조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의 창조에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들의 행위라는 건 바로 그런 창조 의지와 창조 결과 여기에 달린 거다. 얼마나 좋은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 예술의 가치관이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볼 만한 직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도전을 했던 건데 사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이제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 장가하기 쉽지가 않았어요. 딸을 안 줘. 한 번은 중매가 돌아서 모처럼 우리 어머니가 대전 계실 텐데 야 너 모일 10시 반쯤 창경문 앞에 가 있어라. 그 해화동 쪽에서 신부댁에서 내려올 거다. 그 가서 왔더니 좀 일찍 같이 왔더니 한 20명 내려오더라고요. 신부댁에서. 그 해화동에 옛날 그 부천이에요. 부자들 많이 살던 그런 거 보다고요. 그 둘이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창경원에 들어가서 우선 다른 건 없으니까 학벌을 좀 죽이려고 어느 학교요? 그랬더니 이대래. 그래서 아 그러냐고. 무슨 과요? 그랬더니 정치학과래. 그래서 속으로 아 이건 정원입니다 과구나. 이대 정치학원은 정원입니다 과거든. 이대 가서 누가 정치학원에 정치학원 서울대학원 오든지 연대를 가든지 그래야지. 고대를 가든지. 그러는데 그러고 끝났어.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봤을 때 뭐 조그만 게 뭐 와이사스 바람에 나타나는데 볼품도 없었을 거고. 근데 겨울이 됐단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 옛날에 이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가 3대 명절이 우리 신정, 구정, 추석 아닙니까?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젊은들의 명절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이게 통행금지가 없는 날이에요. 나중에 이제 불교 석가탄일 나면서 끼어들어왔지만 이게 통행금지가 유일하게 없는 날이란 말이에요. 명동이 꽉 차요. 그때 명동이 중심지니까 젊은 친구들이 전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거기 왜 와? 다 교회가 있지. 찬송 부르고 나와서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도 심심해 보니까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찬양합시다. 그 왔다 갔다 하고는 봄을 남겼는데 부잣집 색시식은 착하더라고요. 소박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 KBS TV가 시작된 거예요. KBS의 금요무대라고 단막이 나가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회마다 얘기가 다른 거지만 그걸 본 거예요. 잠깐 거기 나온 걸. 토요일날만 때로 새파래졌더라고. 배우냐 이게. 그래서 앞으로 배우가 되려고 그랬다. 안 된다 이게. 집에서 난리가 났다 이게. 왜 난리가 나냐. 그놈의 직업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 돈 못 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에 절제가 없다. 바람직이라는 얘기야. 나도 가만히 우리 선배들 보니까 조항쳐 되는 사는 사람이 제일 없더라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제 일부 전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입이 적으니까 별정안이 없어요. 악당들이 지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38선 우리 통일되어 있을 때는 38선을 그런 곳에서 서울 2부
저 한경도, 편도 이쪽에서는 비교적 괜찮대요. 왜냐하면 반사의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또 직업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으니까. 어디서 망하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 환경이 없는 거예요. 양반들이 그 싼것을 뭐라 보는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여자들 한 명도 없어요. 결국 거기 오는 건 모습이나 불량자나 아니면 파마우스 생기는 여자들, 낮 공연.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50년대 후반에 전부 영화계로 들어옵니다. 우리 황해 선생, 허정광 선생, 아까 말했지만 우리 장동인 씨, 김진규 씨, 양반 다 극단 출신들이에요. 또 남녀 다 할 거 없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느냐? 그러나 예외가 있다.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은 잘 살고 있다. 엄청나게 잘 산다. 같은 일본만 해도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가부키라는 하나의 전통적 뜻에서 하나의 새로운 형태를 심판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다. 가부키를 구판하고 칭하고 새로운 연구 형태의 심판하고 칭하고 그걸 보고 그대로 흉내내서 한국에 와서 첫 공연한 게 이수일과 심순애예요. 그건 일본의 오리지널입니다. 그걸 그대로 반환각색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한 게 이수일과 심순애. 방식도 일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어머님 신지 잡수셨습니까? 옛날 악단 어조가 다 그런 거예요. 심파여국이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본 아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때 일본 동경에서 제대로 공부했던 젊은이들이 정말 일본 아리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게 우리 신국운동이에요. 우리의 본래 언어 부사려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게 신국운동이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까지 전파가 돼서 오늘날 우리 연구 형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완전히 일본 형식이에요. 우리가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우리도 그걸 지향해서 산다. 그 다음에 바람직이라는데 내가 아닌 대표적인 예를 한 번 들겠다. 바로 우리 김동원 선생님 들어서 우리가 톱스타였어. 연극계 거목이죠. 이 양반은 삼형제 되는데 제일 큰 나라들이 쌍용 시효고 정했어요. 물론 솔대가 나왔죠. 그래서 고등학교 제 후배 녀석인데 둘째가 건축기사로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 셋째가 기타 치는 김세환이. 그 삼형제만 딸이 없어요. 삼형제 잘 키웠어요. 그런 가정도 있다. 더러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지향해서 산다. 그럼 내가 이걸 관두면 뭘 했으면 좋겠냐? 자기네 회사에 들어오면 된다 이래요. 그 회사 가면 들어가는 즉시로 내 그네들의 모습이나 노예가 되는 것 같은데 난 그거 죽어도 못하겠다. 난 내 길을 가야 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대서에 있다 연락이 왔더라고. 자기는 결혼할 의사가 있다 이래서 내가 안 된다. 왜 안 되냐?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운이 없으면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우리가 그때만 해도 방송 기생을 뻗칠 때요. 우리가 TBC 1기생이 유수로정이, 2기생이 아시의 주인공이었던 김희준이, 그 다음에 김창수 뭐 쫙 다 돌았을 때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후배들이 나오는데 나라고 혹시 실수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애 한 돌 날 때 사느냐 안 사느냐 비극이니까 우리 돌 깨끗한 사이니까 고잉 요리 좋은 신랑 만나서 가라. 막 잘 살 거예요. 토끼리끼리 이렇게 만나서 살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걸 평생 명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입에 붙은 게 세일이야. 이게 내가 입은 거 이게 전부 세일에서 사온 거예요. 나는 내 돈으로 와이셔츠 양복 한 번 사본 적이 없어요. 전부 어디 가서 집사람이 가서 주워 가져오는 거예요. 거기서 샀어. 백화점에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워온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예술을 가리는 것은 요즘은 이제 우리 직종들은 돈 버는 직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대학에서 애들하고 같이 수업하다 보면 그렇게 배용진 같은 얼굴은 무슨 그런 얼굴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물론 다른 괜찮은 아이들이 있지만은 그럼 걔네들은 뭐 때문에 하느냐? 그 바로 두인 있다. 바로 밑에서부터 찍어서 정말로 투철한 예술론을 가지고
하나의 배우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비록 처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예술가로서는 자기 몫을 할 수 있고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다. 그런 길이 있다. 그런 희망을 찾아라. 그 다음에 요즘은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 자질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이제 뭐 석좌교수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은 워크숍을 해요. 워크숍이 뭐냐면 이번에 학부 4학년 가지고 안톤 체홉이 3자매를 했습니다. 3시간짜리. 대사 한마디도 안 뺍니다. 그 전부 제대로 발을 못하고. 근데 이 배우려는 조건 중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언어 부사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교육 과정에서 스피치 트레이닝이 없어요. 외국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대통령 출신이 아칸소나 저기 저 와이오밍이나 캘리포니아나 무슨 네바다나 다 똑같은 오피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투리 안 씁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극렬하게 이 좁은 땅 떨어서 언어가 차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역 감정이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연에 편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극히 다양스러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아주 이게 긍정적인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는 우리 기성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DNA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념, 이거 절대로 전파시키지 말라는 얘기. 이걸 우리들을 끝내자는 얘기. 왜? 이네들의 새로운 세대를 앞으로 이네들의 20년, 20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스스로 책임지고 건설해 나가야 될 거다. 근데 거기에 왜 자꾸 오염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전라도 경상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 이익을 위해서 하려는 악이에요. 이걸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왜 그걸 답습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경상도 신랑은 전라도 처녀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 개념 이거 다 후배들은 절대로 우리대로 끝내자는 얘기.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세계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도록 밀어주자는 얘기예요. 왜? 정말로 훌륭합니다. 우리 그 유상혁이 높이뛰기 보셨죠? 옛날에는 자기는 상상도 못하던 영역이요. 우리 안짱다리가 어디 그걸 뛰어넘어. 그걸 우리 아이가 그 유럽의 길쭉길쭉한 아이들 다 뛰어넘고 1등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라고. 우리 영화계도 마찬가지. 우리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밀어주고 하자면 제2, 제3의 윤리의자의 기성적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미 그 위치로 우리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깐네 가서 우리 송강호, 박찬호 감독사고 영상 다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 수준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의 능력이 이미 거기에 도달해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우리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직도 한국의 정치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제일 낙후된 게 지금 한국의 정치 수준이에요. 이것도 빨리 물건을 해치워야 돼. 지금 보세요. 이 신문에 나오는 거 보라고. 젊은 친구나 나왜 거기판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니 정치의 유일한 목적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내가 그래서 이쪽 친구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책을 내놓되 야당의 의견을 들어라. 우리가 예전에는 안을 가지고 정강정책을 내세웠다. 얘 어느 분야에 들어도 경제정책이다. 문화정책을 내세울 때 대안을 내놔라. 거기에 좋은 데라서 그걸 모아서 하나의 정책으로 밀어가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왜 무조건 반대를 하려고 하던 얘기예요. 이제 그런 정치가 필요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여기도 몇 분이 계시지만 젊은 세대는 서로 모합해서 경쟁을 해야 되겠다. 누가 더 잘할 것이냐. 누가 더 좋은 일을 할 것이냐. 여기에 그 좋은 것을 국민이 마음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저거 좀 잘못해가지고 망가뜨리지 않나.
거기에 반대적 커플, 반대 편성 이런 정치가 아니다. 잘하자. 이미 선진국의 정치는 다 그런 정치예요. 그 영국의 의회 정치가 제일 가장 발달되는 게 영국이라는 말이에요. 2차 대전 끝났을 때 첫 번째 선거에서 처칠이 집니다. 우리 같은 건 99%로 처칠이 당선돼. 2차 대전 승리자 아니냐. 근데 그 당시 일본은 중국 2차 대전 수행에서 열림내각을 했어요. 보수당정당의 열림내각에서 수상이 처칠, 부상이 애트리. 선거 때 애트리가 당선돼요. 그건 왜냐? 폐허의 런던 빨리 회복, 거기서는 통제경제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와 통제경제가 통제경제가 이긴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처칠이 또 되지만, 그 처칠이 시장경제 정다 점심시간에 의회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자꾸 누가 들여다보더래 이렇게. 쓱 봤더니 애트리가 키가 크거든요. 노동당 당선했던 수상이. 왜 자꾸 쳐다봐? 그랬더니 각하는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위대한 정치를 하시고 이다이가 국가를 구워놓으셨는지 부럽습니다. 그냥 보지 마라. 넌 보는 것마다 나 통제하고 그러는데 이건 내 거야. 절대 통제가 안 돼. 그러고 와 웃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치 수준이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좀 공부들 해가지고 좀 그런 해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국민들이 테레비를 봤을 때, 정치 현상을 봤을 때, 아, 참 유쾌하다, 멋있다,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학에다 아까 내가 잠깐 책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고대사부터 대사한 책이에요. 좋은 자료를 내가 봤는데, 우리 민족이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켰어요. 우린 맨날 압박받는 민족, 얻어맞은 민족, 그래서 후진 민족 이랬단 말이에요. 후진성은 우리 스스로가 후진적인 게 아니에요. 그 강대국사에서 얻어맞다 보니까 결국은 살기 위해서 후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지금 대단한 자질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 젊은이들 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단거리로 930의 외침을 받은 민족이, 웬만한 민족도 민족의 고유성이 다 말살돼 버렸어요. 근데 맹맥히 우리의 고유성을 얻어먹죠. 그것도 도망갔다가 도는 민족이 아니에요. 유태인 민족처럼. 우리는 앉아서 얻어맞아 가면서 버티고 앉아요. 아까 그 보니까 조선 총독의 사이도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등신한 총독이에요. 우리가 알기는 일본 총독 가운데 가장 그럴 때 유화정책을 썼던 총독을 내가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을 보니까 이걸 완전히 민족 말살이에요. 우리의 고유의 역사성 다 부정하고, 우리의 위대한 선인들 다 부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후진적이고 미개한 민족, 역사가 없는 민족, 선인이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아니다 이게. 이제 그 힘이 발휘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힘이 발휘되기 시작한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세계 인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한국에 왔다 갔다 미국의 중요한 외교관 한국 사람이야. 빅터 차,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미국 주지사 당선되는 한국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니.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살리고 북돋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화계, 우리 연극계, 우리 공연계도 K-POP 못지않게 계속해서 좋은 인재들, 세계적인 인재들이 앞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주, 우리 전부 중요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 바로 새만금. 새만금을 저게 태양광이 나서 판때기 동네로 남겨둘 게 아니라, 저게 우리 나라의 대중문화의 메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나리 회장께서 새만금 해양 국제영화를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K-POP 페스티벌은 새만금에서 하는 거예요. 월드 페스티벌. 왜? 한국의 K-POP이 적으니까 세계 젊은이들한테 월드 페스티벌을 한국 새만금에 와서 경연대회를 하자. 그러면 또 다른 뮤직 메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만 뜨는 게 아니라 주변이 전부 뜬다. 전북이 다 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광, 이거, 그 다음에 부대 산업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내가 늘 관계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앙에서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아요. 지역에서 같은 플랜을 가지고 거기 집합체가 돼서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사들이 한나가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라. 이건 뭐냐? 정치적 이해하고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비끼리 잘 안 해줘. 의뢰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반대쪽에다 강력하게 요구해라. 그러면 효과가 나와요. 나중에 표 찍고 안 찍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선 얻어놓고 보자는 얘기다. 네. 그런 그 작전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데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같이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 자체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영화제도 되고 파크 페스티벌도 되고 무용제도 되고 모든 문화 행사를 다 주도할 수 있는 공간이 설립될 수 있거든. 그러면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문화적 부가가치가 없어가지고는 이건 국제 경제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품의 포장 하나도 문화적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과자봉지 하나도 이것도 어떻게 포장을 하고 어떤 색깔을 어떻게 디자인을 했다 해서 맛이 달라지고 맛은 똑같아도 인식이 달라지고 선호도가 달라지는 얘기라. 이게 바로 문화의식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나 변화를 통해서 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우리 전북의 우리 나리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참 열심히 불철전 노력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나도 벌써 몇 차례 내려갈지 몰라. 앞으로 또 한 2번 더 내려와야 돼. 그만큼 더 열정적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의 기관장님들 또는 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격적으로 뒷발을 해줘서 격려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여튼 이제 한국의 이 분야는 우리가 받았던 현대 세계에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도약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생기면 다 이거 하라고 그러더라 부모들이. 90%가 전 추천을 그런 분야가 됐다고. 아주 정말 고맙고 반가운 조건이에요. 이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글로벌 스토어가 얼마든지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저력의 여력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서 강력하게 강하게 추진을 가지고 전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 우린 바보 아니거든. 대단한 재능을 가진 민족들이다. 될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애들한테 그런 자신감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르게 키우만 나오면 걔네들 다 세계 인류가 됩니다. 전부 인생 소리가 별로 없어요. 한 길 쭉 살다가 와보니까 아직도 마누라하고 지금 노년 같이 살고 있고 요새 또 개인적으로 이제 친선자는 없고 여선자 남녀가 있는데 이거 뒷발이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들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데 뒷발이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좀 벌어야 돼. 그래서 낮에 강의는 좀 많이 책정해 가시고 많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영화와 나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